3이면 뭐야? 홀수를 쓴 거니까 이렇게 표현되죠. 됩니까? 이게 바로 뭐야? 이 집합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몇 개를 꺼내서 서로 다른 두 개를 꺼내서 원소를 뭐 해라? 곱해라 얘기야. 그러니까 이놈들을 카운트할 때는 이게 3의 몇 승? 4승 6승 8승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원소가 도개 곱했을 때 3의 4제곱 3의 6제곱 3의 8제곱에다가 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놈부터 시작되는 걸 봐야 되는데 이렇게 곱하면 3의 8제곱 이미 써놨죠? 그러니까 등비세열의 원리가 그거야. 새로운 숫자를 찾는다라는 표현은 얘에 대해서 이 중간에 거 곱한 거는 다 이미 표현된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숫자는 제일 큰 놈하고 곱했을 때가 추가된 거다. 3의 몇 승? 10승이 추가되고 마찬가지로 3의 5제곱도 제일 큰 놈하고 곱했을 때 3의 몇 승? 12승. 그러니까 다른 게 원소 몇 개 나왔니? 5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예문 들어오는 거를 잘 파악해서 그게 무슨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 그래서 얘는 문제 질문한 게 뭐야? 시그마 실용적으로 질문한 거 이것은 이제 해석은 됐으니까 n이 2부터 얼마까지 변해? 11까지 변할 때 f n 값을 구하라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규칙성 찾는 거잖아. 이게 뭐 공식 사용한 거야? 시그마 공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n이 몇일 때부터? n이 1일 때부터 n이 몇 일 때까지? 11일 때까지 다 찾아서 더해라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규칙 찾는 거니까 n이 4일 때 체크하면서 이제 푸는 거죠. 됐습니까? n이 2일 때는 어떻게 돼? n이 2니까 자, n이 2면은 여기 분명히 홀수 제곱 나오는 거니까 k에다 1과 2만 대입한 거 나오죠? k에 1과 2 대입한 거 나오죠? 원선은 3의 몇 승? 1승과 3의 몇 승? 3승 홀수니까 홀수 그죠? 그러면 얘는 몇 승? 3승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서 몇 개를 곱하라고? 그렇지. 이거랑 착각하면 안 돼. 여기 집합에서 원소에서 서로 다른 두 원소를 곱해라 이야. 그러면 F2는 얼마입니까? 곱했을 때 뭐 나와? 3의 4제곱만 나오지. 그 몇 개야? 3개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야. 알겠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n이 3일 때는 홀수 세 번째 항까지 쓴 거니까 뭐 3의 1승, 3의 3승, 3의 몇 승? 5승까지 진행될 거라고. 그러면 F3은 방금 했던 대로 곱하면 하나, 둘, 세 개 나온다. 알았어? 쓰다 보니까 이제 1, 3, 4일 때는 얘기했죠? 4일 때는 1, 3, 5, 7이라고 표현돼. 3의 3제곱, 3의 5제곱, 3의 7제곱 표현된 거니까 이게 3인데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못 산다. 5개가 표현됐지. 그럼 n이 5일 때는 한 번만 쓰고 이제 마무리 진짜 n이 오면은 여기다 뒤에다 썼잖아. 아니 3의 1승, 3의 3제곱, 3의 5제곱, 3의 7제곱, 3의 몇 제곱까지가? 9제곱.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은 하나, 둘, 셋, 넷. 그 3의 몇 승까지 표현된 겁니까? 3의 10승, 3의 몇 승? 12승, 3의 14승, 3의 10 몇 승? 6제곱 짝수로 바뀌어버리죠. 그럼 이거 하면 3의 8승 이미 썼어 안 썼어? 3의 8승 없네. 3의 8승, 3의 8승, 3의 8승, 3의 10승, 3의 몇 승? 12승, 3의 12승 썼잖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의 몇 승? 12승 썼고 3의 14승 썼죠? 그럼 여기 추가되는 건 3의 몇 승? 16승. 더 있어 없어? 어? 왜 이걸 안 못했지? 자, 왜 저렇게 하고 있었지? 아무도 안 말렸어. 자, 여기부터 시작했지. 여기부터 3의 4승, 3의 6승, 3의 8승, 3의 몇 승? 10승까지 이걸 먼저 써야 되죠. 3의 4제곱, 3의 6제곱, 3의 8제곱, 3의 10제곱. 그게 몇 개 나오는 거야, 얘에 대해서. 얘기 나온다. 이 가운데 거 3의 8제곱 썼지? 3의 몇 승? 10제곱 썼지? 그 사이에 얘기했던 건 새롭게 추가되는 건 제일 처음과 끝이 추가된다. 3의 몇 승? 12승이 추가되고 3의 5제곱 얘 그럼 3의 12승이니까 썼지? 3의 몇 승? 14승 추가되고 3의 몇 승? 16승 이렇게 추가된다. 몇 개 추가됐어? 그래서 이제 답 F5는 얼마라고 하면 이렇게 이거 충분히 했다. 이거 개수가 1, 3, 5, 7 이렇게 홀수로 진행이 된다는 걸 판단한다 이게. 알았죠? 그래서 얘가 내가 지금 2 넣었을 때가 뭐? 1 넣었으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그 다음 5 더하기 9개 쓰어서 자 2일 때가 1이고 그 다음에 3일 때가 지금 3이야 4일 때는 5고 그러니까 난 11일 때를 추측해야 돼. 여기 얼마 나오니 그러면 얼마? 여기 숫자 집어넣은 숫자하고 여기 나온 숫자의 관계를 잘 보세요. 집어넣는 홀수만 나왔어. 그럼 2k 마이너스 뭐 1이야 2k 마이너스 3이야 라고 판단해야지. 일반항. 이 순 숫자들이 일반항이니까 근데 여기가 1이 아니잖아.
주의하셔야지. 그죠? 아니면 무슨 세열이야? 등차가 돼. 얼마씩 커져? 20. 이거 판단하기 애매하면 그냥 등차 세열 가는 공식 2분의 숫자 몇 개야? 2부터 11까지는 2부터 11까지 숫자 몇 개야? 빼고 더하기라면 되니까 10에서 2 빼면 9 거기다 더하기라면 10개가 나오죠. 그래서 2분의 상수 곱하기 초항 이걸 맨 마지막으로 안 찾겠다 싶으면 초항의 2배 2초항 그리고 항수에서 하나 뺀 공차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면 된다 이거. 그래서 정리하면 이건 얼마? 5 곱하기 이건 얼마죠? 18에다 이랬으니까 18 더하기는 20에서 100이라고 하면 된다 이거. 알았니? 그 같은 맥락의 문제가 뒤에 5번에서 또 나와요 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위치 얼마로 바뀌었어? 여기 처음에 여기 노트로 바뀌었지? 내가 2로 바뀐 거밖에 없죠? 같은 맥락의 문제인데 그리고 여기를 또 바꿔놓고 그런 거 주의하면 되지? 똑같이 하면 되지? 방법은 똑같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는 자연수에 대해서 지금 방풀어도 그냥 똑같은 거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자 그런 다음에 거기 6번 마플 6번 문제는 자연수에 대해서 2의 제로가 거기서 뭐 했어? 원이 하나 있는데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더하기 y제곱 얼마로 돼 있다? 1이라고 돼 있다. 거기다 접선을 걷대.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1,0이고 반지름이 1이니까 y축에 접하면 이런 원이 주어질 텐데 원. 그런 다음에 뭐라고? n,0에서 접선을 걷대. 그럼 여러분 n,0에서 접선을 줬지? 그러면 여기가 바로 집값 수직 요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죠. 그죠? 근데 기울기 알려줬다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다. 그 기울기가 바로 문제에서 질문하는 게 뭐라고 돼 있어? 기울기를 뭐라 한다? 제곱한 것이 n이라 한다라고 했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놈의 기울기를 뭐라고 잡아? 안 가르쳤으니까 기울기를 n이라 잡으면 이 문제에서 얘는 뭐라고 나타내는 거야? 기울기를 제곱한가 여기 있다 n제곱이다라는 얘기한다 그 얘기야. 됐죠? 그럼 여러분이 오케이 기울기 n이라 잡았으면 이 점을 지나는 접선 세울 수 있어요. 이 점을 지나는 접선 어떻게 됩니까? y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n 넣어서 0 나와야 되니까 이게 끝이죠. 그죠? 저희 2n,0이야? 2n,0이래. 그럼 2n,0이면 뭐 문제에서 뭐 값만 달라지겠지? 그럼 여기 2n이 오겠죠. 됐습니까? 됐어? 그럼 이제 뭐야? 이제 mx 적산의 방식 mx-y는 빼기 2mn 이거 얼마다? 문제로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해놓고 그 다음 중심 몇 컴마? 마이너스 1,0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뭐 똑같다? 1과 똑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제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뭔데? 거리 1은 루트 개수제곱이야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대입하는 거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m 대입하면 0 되니까 마이너스 m 그리고 빼기 2mn 이렇게 하면 된다. 그죠? 이 밑에 있는 거 곱하면 따라서 절대값 안에가 존나 남으면 플러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절대값 m 플러스 2mn 요 값이 얼마입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2다 라고 표현된다. 이 양변은 뭐예요? 제곱을 하겠지. 제곱을 하면 m제곱에 곱한 거 2배니까 4m제곱 n이 나올 것이고 플러스 4m제곱 n제곱 표현될까요? 부생공식. 그럼 이거는 뭐야? m제곱 플러스 뭐? 1이야 라고 표현되죠. 그럼 이제 얘네 소거 돼야 돼? 소거 되니까 우리가 찾는 게 뭐죠? 우리가 찾는 게 뭐라고? m제곱 찾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m제곱을 찾으면 여기서 m제곱을 묶을 수 있어 없어? 그럼 4n 플러스 뭐 나와? 4n 제곱이 나오니까 이게 2다 라고 표현되죠. 그러니까 m제곱 뭐야? 4n제곱 플러스 4n분의 1이니까 4n을 묶으면 4n n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니까 이게 n이다 그 얘기야. 거기다 뭘 칠했죠? 시그마를 칠했죠? 무슨 분수? 분수가 된다. 이게 n이다 라는 것만 알면 돼요. 앞으로 되지? 그래서 분수에 대입하면 여러분이 그 스텝 B의 앞에 이게 n이다 라고 표시되겠죠. 그거 체크하시면 되죠. 스텝 B의 n이 이거야 라고 된 이유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마무리. 오늘 수원을 마무리 짓습니다. 라는 거. 수원을 마무리 짓는다. 그러면 일요일날, 일요일날 얘네가 안 오는 줄 알고 시험을 안 볼 생각이었었는데, 일요일 군대, 5인데, 이어프. 일요일부터 수원 나가, 처음 다 지나가기 좀 그러니까 시험을 막 묵묵하면 보지 뭐. 그리고 질문 넣고. 자, 수학적 기납법. 페이지 몇 페이지? 380쪽에 이제 내용이 나가는데 1시간이면 끝난다. 야야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숙제하면 돼. 1시간이면 끝나니까. 지금 갑니다. 수학적 기납법. 자, 수학에서 기납적으로 잘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기납적 정의라는 것은 수열 파트에서 얘기한 거야. 기납적으로 잘 정의되어 있다는 말은 첫째 항이 주어져 있고
첫째 항이 지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하는 항 사이에 그 관계식이 정립이 잘 되어 있으면 주어지면 그림 수평학적으로 잘 정의되어 있다라고 한다 이게. 그럼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를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를 수학에서는 점화라고 부른다 이게. 그러니까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은 바로 점화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지? 점화가 뭐야? 불 붙는 거야. 불 붙으려면 뭐 해야 돼? 붙어야 돼. 마찰이 이렇게 해야 돼. 그 이웃하는 놈끼리 점화해야 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본 점화식이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페이지 380쪽은 기납적 정의를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뭐라고 부른다고? 노란색 테두리 있죠?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이 뭐라고 돼 있어? 점화식이라고 돼 있다. 이게. 그럼 이제 기본 점화식 들어갑니다. 자, 점화식. 교과학이 나오는 거는 딸랑 두 가에. 근데 우리는 더 많이 배울 거야. 학원을 다니는 거니까. 오케이? 알겠죠? 원래 엄마 아빠들은 몇 개 점화식을 배웠다 공부를 제대로 하셨다면 11개의 점화식을 배웠다. 근데 그 11개 점화식 중에서 다 교과적으로 빼버리고 딸랑 남은 게 몇 개? 2개의 점화식만 나왔으니까 너무 할 게 없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점화식이 뭡니까? 그러면 등차별의 점화식이다. 등차별의 점화식 너무나 다 알고 있죠. 이웃하는 거의 관계식이 뭐야? 지금 한강 선생님 지금 점화식 얘기하는 거야. 점화식이라는 걸 지금 배우겠다. 그럼 이웃하는 거의 관계식이 그게 등차별을 암시하는 식인데 뜻하는 식인데 등차별의 점화식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점이죠. n 플러스 1항은 n항과의 관계를 표현한 건데 일정한 숫자를 더했다. 이게 등차별의 점이지.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그 다음 게 열거 됐으니까 등차별의 점화식. 두 번째는 별거 아니죠? 여기서 옆으로 이항시키면 이게 뺄셈이 나오죠. 이웃하는 항 사이의 차가 안 바뀐다 이 얘기야. 등차별의 점화식. 이건 등차라는 얘기지. 차가 일정하다. 등차. 얘를 D를 공차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차별의 점화식은 가운데 중앙. 등차 중앙이죠. 가운데 놈을 두 배 했을 때 앞에 거 뒤에 거 더한 거랑 똑같다. 이러면 얘는 무슨 셀을 나타낸다? 그렇지. 등차별을 나타낸다. 이 세 가지가 나오면 쟤는 등차별을 얘기하는 일반항이 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 an 플러스 1항이 뭐 an 더하기 3 이러면 초항이 2일 때 그럼 10항이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 답할 수 있죠? 이거 무슨 셀이다? 등차별이다. 공식 하나마다 3 일반항 쓰는 공식 얘는 몇 기? 9기에서 n-1 t니까 그래서 29다라고 하면 된다 이게. 알겠죠? 이게 등차별의 점화식이라는 걸 알면 됩니다. 정말 쉬운 수학이 됐지 그지? 쉽지? 됐지? 등차별의 점화식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점화식은 등비수열의 점화식이 있다. 등비수열의 점화식. 등비수열의 점화식. 등비수열의 점화식은 뭡니까? 그러면 오케이 등비라는 게 B가 똑같다 얘기니까 정의부터 들어가면 등비수열의 정의가 뭐다? 일정한 수를 곱해서 나열하는 거. 그러니까 일정한 숫자 R을 곱했죠. 그러니까 이게 등비수열의 정의 점화식. 그 다음에 n 플러스 1항과 n항을 나눈 B 나누게 한 것을 우리는 B의 값이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다고. 그 B의 값이 안 바뀌면 얘는 일정하다. 등비.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점화식이 뭐야? 가운데 중앙을 뭐? 제곱한 값이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랑 같을 때 얘네들은 전부 다 등비수열 나타내는 점화식이다. 페이지 몇 페이지? 381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됐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은 거지. n 플러스 1항에서 빼기 an 한 것이 n 플러스 2항에서 빼기 an 플러스 1항 한 거다. 두 개의 차가 둘 사이의 차가 어떻다? 같다. 차가 같으니까 등차지야. 옮기면 등차지가 나온 거고.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 n 플러스 an 한 거네. an 플러스 1항이 나누기 한 거네. 후항 나누기 앞에 거.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 한 게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 한 거랑 같다.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 이 B가 일정하다니까 비율이 같다는 말은 등비다 이거. 크로스 곱하면 등비 조항이 나오죠. 여러분 교재에 최대한 많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381쪽에 박스 안에 내용들을 보면 돼요. 이런 것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화수열이 뭐라고 했어? 맨 밑에 더보기. 이게 교과랑 무관한 거야. 조화수열이라는 것은 역수가 등차수열일 때 조화수열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조화수열이라는 용어를 몰라도 그냥 역수가 등차수열이다. 그럼 등차수열의 점화식이 뭐야? 등차 중앙을 나타내는 거야. 역수를 취한 거의 2배가 앞에 거, 뒤에 거 더한 거랑 같을 때 그러면 얘는 역수들이 등차수열입니다. 뜻이죠. 그럼 이게 조화수열이 된다. 이게 그 정도만 가볍게 하시면 돼요. 이런 수열이 무슨 수열? 조화수열의 점화식이 된다. 교과서에 나오는 점화식 몇 개다? 2개다. 이다. 등차 등비. 알았죠? 그럼 여러분이 거기다 추가로 배울 게 이제 자, 집에 나갈 때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엄마 아빠한테 차비를 타고 다니는 게 있죠. 등차 등비가 있습니다. 차비. 그럼 이제 거기에서 두 가지가 더 붙어요. 자, 세 번째
교과정을 벗어나지만 알아두면 좋다. 이거는 꼴. 자, n장의 분명의 수열은 n이 한 번호가 바뀔 때라고 했죠. n에다가 자연수 집어넣는 거고, 즉 아래 첨자에다가 자연수 집어넣는 표현하는 게 수열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여기는 n자리에 숫자를 자연수 집어넣으면 얘도 변해요, 안 변해요? 그죠? 일정한 수를 더한 건 얘는 변해, 안 변해? n자리에 자연수 집어넣어도 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우리가 일정한 숫자를 더했기 때문에 등차수열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럼 얘네들은 옆으로 옮기면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차가 일정해, 차가 바뀌어. 같이 바뀌죠? 1놈은 1, 2놈은 2, 3놈은 3. 같이 바뀌죠? 이러한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고 부른다? 그렇지, 개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이거. 개차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웃하는 항사에 차가 또 수열이 이룰 때 그걸 개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개차라는 말은 이웃하는 항사에 차를 얘기하는 거야. 그 차가 또 다른 수열을 얘기하고 있다. 차가 일정하지 않으면 그걸 개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한다? 이 개차 수열을 푸는 해결책. 그래서 개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등차 수열은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있어, 없어? 있죠? 교과서이죠? 등차 수열을 합구하는 공식이 있어, 없어? 있죠? 등비도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있죠? A는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이게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고, S는 r-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 이게 합구하는 공식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합구하는 공식이 있고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있지만 개차나 개비는 일반항 구하는 공식까지만 외워놓는다. 이거야. 알았죠? 근데 원리를 아셔야 돼.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게 되면 선생님이 지금 한 것처럼 똑같이 수열은 뭐라고? 아래 첨자 여기다가 자연수를 집어넣어야 될까? 빨리 1부터 넣자. 1부터 넣으면 어떻게 돼? A2 마이너스 A1은 F1이 되죠. 그 다음에 A 2 집어넣으면 A3 빼기 A2는 2 넣었으니까 여기다 F2가 되죠. 빼게 될 좀 더니까 4, 3, 그 다음에 2가 3이 되죠. 3, 3, 3 집어넣습니다. 근데 일반항 찾는 게 목적이 있으니까 n-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야 n항이 되지. 그럼 여기도 a n-1이 될 것이고 여기는 f n-1이 되죠. 이제 뭐해? 변변? 더하면 된다. 그게 일반항 찾는 공식이 되는 거야. 변변 더하면 어떻게 돼? 뿔마 지워져 안 되죠? 지워지면서 남는 게 누가 나와? an 빼기 a1이 남을 것이고 이쪽 더한 게 되죠. 그럼 더한 게 뭡니까? 그럼 f1부터 f2 이렇게 된 거 f n-1까지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뜬다. 외워야 된다. A1 더하기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 n-. 이거 갖다 있으면 시그마계로 쓸 수 있는데 선생님 일부러 펼쳐놓은 거야. 여기다가 1부터 몇 가지 집어넣어서 여기 n에가 하나씩 나오면 여기다 1부터 몇 가지 집어넣어서 n-1까지 집어넣어서 합치면 돼 라는 게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라고. 요 식에다가 1부터 n-까지 집어넣어서 합하면 돼 라는 거지. 오케이. 좋아. 졸린 애들 좀 분명히 있어.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그럼 초항 더하기 합이라는 걸 간단히 나타낼 때 시그마 썼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몇 가지? n-까지. 여기 보라색 글씨 중요합니다.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무조건 이렇게 n-가 관련되어 있다. 차비는. 오케이? 얘도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승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 이제 봐봐. 선생님 밑에다가 흰색 써서 A는 A1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비교라고 한 거야. 이게 무슨 자리 일반? 이거 몇 번 더했니? 그렇지. 그렇게 해놓으면 좀 외우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 얘는 안 바뀌니까 D n-가 나왔는데 얘는 바뀌니까 1, 2, 3, 4 n-까지 집어넣어서 합친다 이거. 그게 바로 이거야. 그렇지. 자, K로 했으니까 여기 n에 관한 식을 뭐로 바꿔서? K로 바꿔서 시그마 취하면 그게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되어라는 거지. 근데 편행 교과에 해당된다? 벗어난다? 벗어난다. 하지만 알고 있자. 무슨 수열? 차가 일정하다, 차가 변한다. 차가 변하는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한다. 이 개차 수열은 분수열이나 수열 심화 문제에서 많이 사용되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어떨 때 써먹어? 수학 정시 볼 때 교내 수학 정시 있죠? 그런 거 볼 때 얘네들이 수열 같아서 등장한다. 됐죠? 그럼 이제 무슨 비 나와? 비가 일정하지 않은 개비가 등장하죠. 학사 좋다. 4번 개비 수열의 정한식. 여기다가 Fn 변해 안 변해? 곱한 값이 변해. 비율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라는 거지. 요거 가지고 이제 일반항 찾을 수 있는데 칠판 두드러 맞추기 감각적인 학생들 좀 전에 방금 배웠던 이선생님 이거 봐봐. 등차 세열하고 개차 세열은 초항에다 덧셈하는 거야. 차는 더하기로 푼다. 초항 더하기 맞지? DDDD 몇 번? 안 바뀌니까 이걸 n-1번. 근데 얘는 바뀌니까 1부터 몇 가지 집어넣어서 n-1에서 더한대. 등비 세열은 초항 곱하기 R 몇 번? 안 바뀌니까. 근데 얘는 바뀐단 말이야. 내가 1 집어넣으면 F1, 2 집어넣으면 F2. 이거 일반항 방식이 뭐가 될까? 바로 일단 써보자. A는 이거랑 비교했어. 추측해봐. 틀리게 괜찮아. 초항 더하기야, 초항 곱하기야. 초항 곱하기 뜰 거고. 그 다음 안 바뀐 거 R이야? 바뀌잖아. F? 바뀌잖아. 1 넣으면 1 바뀌고 1 넣으면 2 바뀌고 3 넣으면 3 바뀌고 바뀌잖아. 그러니까 F1 곱하기 F2 곱하기 F2 얼마까지? F 얼마까지 이게 일반항 공식이 되어가는 거야. 그 이유는 그러니까 등차 승열, 등비 수열, 개차, 개비, 등차, 개차, 등비, 개비, 개비라고 이름 붙인 거.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여기 니은에서 증명이 되는 거야. 니은에서. 여기 이름부터 넣으세요. 그러면 1항분의 2항은 F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항분의 이렇게 3항이라는 건 내가 옛날에 2 집어넣은 거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F2가 되죠. 근데 n번째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n-1을 집어넣어야 돼. 그럼 n-1분의 a는 여기다 n-1 집어넣었으니까 n-1 집어넣으면 a 되고 여기 n-1 집어넣었으니까 f-1이 되고라는 거지. 그럼 이제 변별끼리 뭐해? 지금 이게 알고 있으니까 변별끼리 뭔데? 곱하면 뭐 이렇게 지워진다고.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가 남겠죠. 분모랑 분자가 남는 원리니까 분모와 분자가 남는다. 그래서 분모와 분자가 남으니까 a1분의 a 값은 f1 이쪽 곱했으니까 이쪽 곱해야지. F2, F, n-1 그래서 이거 곱하면 이 공식이 된다. 모이는 게 졸라 어려울 것 같으면 미안한 소리 안 하는데 비교하면 잘 외울 수 있죠? 오케이? 됐지? 여러분 우리가 기본 점화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몇 개 나왔다? 4개 등차 등비, 개차 개비. 오케이? 남들보다 2가지 더 배운 겁니다 이제 교과서 해당되는 것을 배운 학생들보다는 개차랑 개비까지 흡수했다. 그러면 이거 필기할 필요 없는데 얘들아 그냥 이거 일반한 거랑 오지만 잘 쓰면 돼. 열심히 쓰고 있어서 뭐 말릴 수는 없었는데 페이지 390쪽을 피면 390쪽에 무슨 글 나와? 네? 개차세열 나오죠. 개차세열. 이 개차세열 옆에 391쪽에 2번 보세요. 391쪽에 2번 보면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fn이라고 되어 있지. 이게 무슨 세열? 그렇죠.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일반항 가는 공식이 이거 쓰여 있어 안 쓰여 있어? 쓰여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3번 보세요. a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fn이라는 이거 나와 있죠. 이거 무슨 세열? 개비세열. 그러니까 이름만 개비세열이라고 써놓으시고 개비세열 일반항 가는 공식이 있어요. 밑에 박스 안에 회색 글씨, 회색 스칠 안에 들어 있죠. 초항에다 곱하기 하는데 얼마까지 곱한다? 1부터 n-1까지 집어넣어서 곱한다. 됐나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보기 문제도 있을 텐데 보기 문제를 한번 불러보실까요? 자, 보기 2번을 보시면 초항이 얼마야? 초항이 1이래요. 그럽니다. 그리고 an 플러스 1항은 an 더하기가 된 4에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거 현행 교과에서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교과서 속에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 시험에 못 내는 게 뭐야? 그러면 이거 구하라라는 건 못 낸다. 응? 근데 학교 시험에서 낼 수 있는 것은 뭐? 5항 구해라. 6항 구해라. 7항 구해라. 이 10 미만의 값들을 구하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점화 지금 몇 개밖에 없다? 등차나? 등비밖에 없어. 그건 일반항 구하는 공식과 합구하는 공식 배웠어 안 배웠어? 그것들은 공식 사용해서 풀면 돼. 인정된 거니까. 그럼 이런 것도 그냥 집어넣어서 푸는 거야. H는 뭐야? A1. 1 넣는 거. A1 더하기 몇? 1 넣는 거. 4. 오케이, 알았어. 그럼 이 2 넣는 거야. A2 더하기 2 넣는 거야. 2 넣는 거. 8. 3 넣으면 4는 4항은 3. 그 다음에 3 넣는 거니까 3 넣으면 12. 5항은 얼마? 4항.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다 50 넣으면 4 집어넣으면 16이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결론이 뭐야? 그냥 아까 했던 그 풀이법을 기억하라고. 개차되니까 넘기면 이 얼마다? 4. 넘기면 이거 8이다. 넘기면 10이다. 넘기면 얼마다? 그래서 변별끼리 더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5항 빼기 2항. 2항 얼마인지 알잖아. 5항 빼기 2항이라는 것은 4, 8, 12, 16 더한다. 알았음?
그 4 더하기 10 고등학교에 있는 거 더하면 20 그러면 20 그래서 40 나오죠. 그래서 조항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42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게 현행 교과 문제라고. 알았죠? 근데 우리는 뭐 한다? 일반항 찾는 공식 안다 모른다? 안다. 아는 사람은 안다. 일반항 공식 뭐라고? 초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놈을 K로 바꿔서 4K 써주면 된다 이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야? 시그마 K 공식 떴구나. 그래서 우리 배운 내용 연결이 된다고. 그럼 뭐가 되는데? 뭐가 돼? 얘는 1 플러스 4 앞으로 빠지고 시그마 K는 자연수학과 공식이 2분의 같을 텐데 외우셔야 되죠? 함수가 몇 개야? n-가 2분의 n- 상수 곱하기 상수에다 하나 더할까 이게 공식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정리하면 2가 2되니까 약분돼서 얘네들은 몇 n제곱? 2n제곱에 그 다음 분배하면 마이너스 n인데 2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1이다 라고 표현돼서 이게 일반항 문제다 라고 답하는 거야. 근데 이거 물어볼 수는 물어보지는 않는다 라는 거죠. 의도할 수 있긴 한다 얘기야. 이렇게 대입해서 그래서 여기다 5항이 찾아라 그러니까 5만 집어넣는 거죠. 2 곱하기 25 50에서 빼기 10하고 1 그러니까 답은 41 똑같이 답 나온다 이게. 알았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약에 과도하게 이런 키에 내는 학교 선생님도 있다 없다 10이라는 거라 그러면 이제 15, 11월까지 밀어붙여 해야 되는데 공식 알고 있으면 여기다 10을 집어넣으면 되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공식을 이 방법을 기억하라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보기 몇 번? 3번 문제. 3번 문제를 보시면 초항이 얼마? 1이야. 그리고 일반항과 그 다음에 대입한 항사의 관계 심한데 아마 3의 n제곱 2의 n제곱 일단 아까 치자 이게. 그럼 일반항 그런 50원 안수하시 바로 빵. 얘는 이게 무슨 소리니 얘들아? 변해 안 변해? 이게 없으면 그렇지 3 곱해서 그 함께 나왔으니까 무슨 비? 등비. 근데 여기다 n 쓰면 내가 1 쓸 때 여기 1 쓰고 2 넣으면 2 되고 갭이죠? 그러니까 일반항 그런 공식이 외우고 있나? 어렵지도 않은데 초항 곱하기 여기다 몇부터 몇 가지 더 집어넣어서 곱한다? 1부터 몇 가지 집어넣어? n-1까지 집어넣어서 곱한다 얘기할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리하면 지수법칙 3의 1 더하기 2 더하기 F특징에서 n-1까지 하니까 시그마 K 자연수합이죠. 자연수합과는 공식이 뭔데 2분의 한개수 그 다음에 한개수에다 하나 더한 거 이게 일반항 과는 공식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10항 과라면 10 집어넣으면 되고 9항 과라면 9 집어넣으면 되고 5항 과라면 5 집어넣으면 된다 이게 답이죠. 알겠습니까? 가르쳐줄 목적이 그거야. 조금 더 빨리 풀 때라든지. 근데 5항 정도 물어보면 그냥 여러분이 숫자 곱하는 게 더 빨라. 근데 뭐 8항 이 허리 숫자를 넘어가면 일반항 과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알겠죠? 학교 시험에서 5항 되면 직접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본 정하시면 몇 개다 다시? 괜찮아? 등비. 만약에 자기가 이거 까먹었어. 그럼 무조건 뭐 하면 돼? 일반항 과는 공식이 지금 등차하고 등비밖에 없다며. 그럼 이거 관련된 거 까먹었다고. 등비 계기에 대한 일반항 과는 공식 까먹었으면 뭐 하면 돼? 지금 다 집어넣어서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집어넣어서 찾는 건 어떻게 풀어? 만약에 5항 찾아. 그럼 5항이 뭐야? 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러면 되는 거야. A2는 앞에 거 A1에다가 3의 1수 곱하래. 그럼 얘는 1이니까 1에서 3 곱하면 3. 그 다음에 A2는 3은 뭐야? 3항은 앞에 거에다가 3분의 3에다가 여기다 n자리 얼마 넣었지? 2 넣었지. 그러니까 3의 제곱을 곱하는 거야. 27. 이런 식으로 찾는 거라고. 그래서 이해되니? 4항은 뭐야? 그러면 4항은 3항 앞에 거에다가 앞에 거 이거지. 3의 3제곱에다가 뭐? 내가 얼마 적었어 지금? 얼마 넣었지? 3 넣었지. 그래서 3의 6승 이렇게 찾아가면 된다. 5항은 앞에 거 4 넣었지. 4항에다가 3의 4승을 곱하면 된다고. 4항에다가 3의 4승을 곱하니까 3의 6승이야 라고 답하면 된다. 비교야. 응? 그래서 아까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답 나온다고. A이 뭐였지? 초항 곱하기 공비 얼마인지 이거 3회. 이게 3회 뭐였어? 2분의 n-1이었잖아. 여기다가 5 집어넣으시면 5 집어넣으면 5, 4, 20에 가니까 10승 나오죠. 답이 바로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두 가지 추가했어.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4번 무슨 꼴? 자 이제 보시면 4번에서 이런 꼴을 볼 거야. 이런 거. 자 an 플러스 1항에다가 an에다가 p를 곱했다. 이것만 나왔으면 얘는 무슨 수야? 아래 창자가 바뀌는데 p는 안 바뀌잖아. 그럼 p 곱해서 그 함께 나온 거니까 무슨 수야?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그 다음에 p가 없고 만약에 이렇게 q만 써놓으면 얘는 무슨 수야? 유치원 수를 더해서 그 함께 나왔으니까 무슨 수야? 등차수열이죠. 그러니까 등차와 등비가 결합된 거야.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PQ 수열이라고 부르고 선생님은 알파꼴 수열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름 수열을 붙이세요. 우리끼리는 나한테 배운 애들은 알파꼴 수열이다라고 얘기해야 돼. 등차와 등비의 믹스거든요. 왜 알파꼴이라는 말을 붙이냐면 알파를 붙일 거거든. 그러니까 알파가 붙어있는 형태로 바꿀 거거든.
자, 먼저 수치를 예를 들겠습니다. ax 플러스 1이 2배 한 다음에 더하기 1하래. 알파권 맞습니까? 곱하기 하고 더하기 했으니까 알파권 맞지? 이런 걸 우리는 알파권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초항이 얼마래? 1이래 라고 불렀다. 그러면 여기서 다섯 번째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앞에 거에 몇 배? 곱하기 먼저 더하기 먼저요? 이게 전항이고 이게 포항이잖아. 앞에 놈의 몇 배? 2배에다가 이자가 마음에 안 들었다. 2배하고 다시 더하기 얼마? 2라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 숫자는 앞에 놈의 2배 더하기 1, 3. 세 번째 숫자는 앞에 놈의 2배 6 더하기 1, 7 나간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숫자는 앞에 놈의 2배 14 더하기 1, 15라고 찾는다고. 그럼 아까 내가 얘기했던 다섯 번째까지 물어보다 했잖아. 앞에 놈 2배하고 30에다 더하기니까 31이야 찾을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야. 이게 현행 교과에 해당된다. 알았죠? 100번째, 1000번째 물어봐보면 들어봐. 등쳐 셀 때는 100번째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일반항 구하는 공식 아니까 100번째 물어볼 수 있지만 이거는 현행 교과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100번째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봐야 10항 안쪽이나 12 최대 나갔던 게 10이야 12. 12항까지는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여러분이 추적 단계 쳤는데 6항도 쳤었잖아. 앞에 거 2배하고 62, 62에다 1도 하니까 63 62에다 2배니까 그럼 뭐 7항도 쳤을 수 있잖아. 얘들 2배하면 얼마야? 그럼 126 126에 넣어줬으니까 127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게 현행 교과라고. 알았습니까? 자, 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첫째 항이 얼마였죠? 1. 두 번째가 얼마였죠? 3. 세 번째 얼마죠? 7. 그 다음에 15, 31. 이렇게 진행되는 놈이야. 왜 알파꼴이라고 했느냐? 얘는 여기 나온 숫자들을 직접 다 열거한 거야. 두 번째는 3, 세 번째는 7. 그런데 그 모든 항에서 어떤 특정한 숫자를 뺐을 때 이 수열이 등비수열로 바뀝니다. 등비수열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파를 찾는 건데 이거 지워도 되죠? 1, 3, 5, 10 또 썼으니까 위에. 그러면 이제 얘 상태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얘네들은 자, 왜 알파꼴이라고 하냐면 똑같은 숫자 알파를 뺐을 때 얘도 AN에서 모두 다 알파를 뺐을 때 n번째도 알파 빼고 n 플러스 번째도 알파 뺐을 때 그 수열이 무슨 수열이냐면 등비수열이 된다 이거야. 여기 앞에 2가 없으니까 곱하기 먼저 더하기 먼저 곱하기 먼저죠? 그럼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아야 돼 같아야 돼? 이 문제를 푼다라는 건 이 문제를 푸는 거니까 같아야 돼? 같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정리하면 an 플러스 1은 2배 an 마이너스 2알파 넘어가면 플러스 알파 나오니까 이 놈이 얼마야 돼? 1이어야 되지. 똑같잖아 지금 이게 똑같고. 그러니까 알파는 얼마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의 변화만 주면 마이너스 알파가 1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이죠. 알파 얼마라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빼버린다 얘기야. 그럼 1을 얼마 하는 거야? 더하는 거지? 1 더해보세요. 2, 1 더해보세요. 4, 1 더하면 8, 1 더하면 16, 1 더하면 31 되지. 무슨 결을 바꿔요? 등비수열을 바뀐다. 공비는 항상 얼마다? 이 앞에 숫자 공비가 항상 정해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 수열 공비가 뭐? 공비가 P인수열을 바뀐다고. 알파라는 숫자는 빼면. 알았니? 그럼 여러분이 그 알파 찾는 걸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강사들이 이제 하나하나 기술로 알파 찾는 거 어떻게 찾는지 알아? 그거 보여준다고. 지금 알파가 얼마 났지? 마이너스 났죠? 그죠? 그지? 그럼 알파 찾는 방법 얘를 알파를 보고 얘를 알파를 보고 풀면 답 나와라는 거야. 얘 땡기면 마이너스 알파가 있으니까 알파 얼마다? 마이너스. 얘도 알파를 잡고 얘도 알파를 잡으면 알파 금방 찾을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라고. 알았죠? 그게 왜 그런 이유가 나오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잘 봐.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야. 자, 선생님 뭐라 그랬지? 무슨 꼴? 알파 꼴. 모든 항에서 못 뺀다? 알파를 뺀다. 그럼 모든 항에서 알파 뺀다니까 얘는 P 배 A 빼기 알파다. 이것만 까먹지 마세요. 응? 그럼 여러분이 이거랑 이거랑 같은 형태여야 돼, 다른 형태여야 돼. 그래서 정리만 살포시 해주면 됩니다. 정리만 살포시 하면 뭐야? 자, 정리하면 이건 뭐야? 이거 어차피 PAM, PAM 똑같은 것이고 이게 A 플러스 똑같으니까 나머지 것들을 정리해야 되잖아. 뭐? 풀러줘. 마이너스 P 알파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뭐다? Q다 이 소리야. 그죠? 여기서 이제 알파만 내비두고 넘겨보시면 이런 꼴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얘를 알파로 잡은 거고 얘를 알파로 잡은 거다라고 하는 추차적인 소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어떤 여기 우리 앞을 국가에는 정리하기 알파 찾는 공식. 알파 찾는 공식이 뭐야? 여기 알파를 묶으면 1-P 값이 1-P에 대한 알파가 Q라고 돼 있죠. 그 알파는 뭐야? 1-P분의 Q다라고 공식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외울 필요도 없어요 라는 거야. 알았나요? 여러분 교재에 그 당 알파가 1-P분의 Q라고 돼 있죠.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 식을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지. 똑같이 모든 항에서 알파를 뺐을 때
공비가 무슨 수열로 바뀐다? 공비가 몇인? P인 등비 수열로 바뀐다. 항상 곱하기가 먼저니까 곱하기가 강하기 때문에 등비 수열이 되는 거야. 그럼 일반으로 들어봐. 얘들아, 첫 번째도 알파 뺀 거, 두 번째도 알파 뺀 거, 세 번째도 알파 뺀 거, 땡땡땡 n 번째도 알파 뺀 거, 맞지? 그럼 얘들끼리 무슨 소리 있나 얘기야? 공비가 얼마야? P인 등비수열이면 그리고 이게 몇 번째? 이렇게 아래 첫자에 번호가 붙여 있으면 몇 번째냐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몇 번째?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 이게 몇 번째? n 번째죠? 여러분 등비수열의 n 번째 구하는 공식. 등비수열의 n은 빼고 편한 거. 조항 곱하기 공비의 몇 승? n-1입니다. 자, 주목. 이게 몇 번째 항입니까? 이거를 니네 또 이제 학생들이 만약에 심화서 할 때 이거를 치해난다라고 얘기한다고. am 빼기 알파. 그러면 내가 n 대신에 n 플러스 1이지만은 bn 플러스 1은 am 플러스 1 빼기 알파가 되겠지. 그럼 이건 뭐가 돼? b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건 뭐가 돼? bn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인데? 등비설이지? 공비가 얼마야? p. 그러니까 등비설 일반항 bn은 초항 b1 곱하기 공비 p의 mr 쓴다고. 그럼 bn을 다시 원위치시키면 bn 원위치시키면 예. 초항은 n자리에 잃는 거니까 예 라고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얘가 몇 번째야? 이게 몇 번째라는 거 알면 돼. n번째지. 그러니까 등비설 n번째는 바로 이 중략 이거 가장 필요 없어. 등비설의 몇 번째는 초항은 n자리 얼마는 거? 잃는 거니까 초항 곱하기 공비 mr 쓴 거야. 자연스럽게 습득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과정 너무 복잡해. 그냥 이 세 줄 써. 그냥 세 줄. 이거 꼬릴 때 두 개만 쓰면 되네. 두 개만. 이걸 알파 꼴 수열이라고 하는데 모든 항에서 알파를 뺐을 때 공비가 P인 수열이 된다. 이게. 모든 숫자들에서 똑같이 다 알파를 뺐을 때 공비가 P인 수열이 된다. 그러니까 등비 수열이니까 첫 번째는 첫 번째 곱하기 공비의 MR 수 한 개다 꼭 집어넣는 거야. 이게 알파 꼴 수열이 된다. 이게 몇 번째라고? n 번째라고. 공비 옆에 있는 건 이거 몇 번째라고? n 번째라고. 이해되지? n 번째 있으니까 n 번째겠지. 뒤로 n 번째 됐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뭐 3개 추가한 거야. 됐지? 3개 뭐? 개참? 개비? 알파골. 선생님이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11개 다 가르쳤어. 학원 다니면 이 정도는 배워야지, 사격이. 그런데 시험이 안 나와. 왜? 진짜 학교인데 안 내. 그 11개 정도 기껏 다 알려줬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점점 그렇게 안 내는 추세라서 안 알려드리는 거니까 다 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 알려줄 수 있어. 지금 뭐? 알파까지 한 거야. 이거 몰라도 돼야 안 돼? 엄밀하게 몰라도? 몰라도?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요소가 뭐냐 그러면 1번 an 플러스 1항이 an 더하기 3 이런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일반항 구하는 공식과 합구하는 공식이 있다. 아니 등차수열. 공차가 얼마나? 3이다 라고 표현돼 있으니까 그냥 풀면 돼요. 그러니까 100번째도 물어볼 수 있고 1000번째도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an 플러스 1항은 an 곱하기 뭐 2 있으면 무슨 수열? 등비수열. 공비가 2인 등비수열. 일반항 구할 수 있고 100번째도 물어볼 수 있고 100번째까지 합할 수도 있는 거지. 초항이 언급돼 있으면.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야? an 플러스랑 그 다음에 an 곱하기 3n 이러면 얘는 무슨 수열? 개비. 그렇지.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공식 알고 있는 애들은 a1 an은 뭐야? 그러면 a1 곱하기 여기다가 1부터 몇 가지 집어넣어? 그렇지. 1부터 n-까지 집어넣고 몇 개 곱하면 된다. n-까지 집어넣고 한다 이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n 플러스 1이랑은 순서 바뀌긴 했지만 an 더하기 2n 이래버리니까 무슨 수열? 개체수열. 개체수열 일반항이 뭔데? 그럼 개체수열은 덧셈에 올리니까 초항 더하기 여기다 1부터 몇 가지 집어넣어? n-까지 더하면 된대.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숙제에서 쓸 수 있다. 만약에 이거 까먹었어. 그럼 뭐 하면 된다고? 직접 다 대입해서 찾는 거야. 1, 1 집어넣고 2, 2 집어넣고 3, 3 집어넣고.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다섯 번째 an 플러스 2랑 후항이 앞에 놈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고 뒤에 거 숫자 더했다. 무슨 꼴? 알파꼴. 일반항이 뭐야? 그러면 바로 알파를 붙인다. 그래서 알파꼴이 한 거니까 an 빼기 알파는 너도 n번째 알파 뺐니? 근데 공비가 뭐인 수열? 곱하기 한 개 더 빨리 커지니까 곱하기 강조를 해야지. 그러면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이라고 바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딱 B 스타트 알파 꼴인지 아는 학생들은 알파 빼고 처음부터 알파 빼고 공비는 P가 된다. 바로 쓸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라고. 몰라도 된다? 된다. 뭐 까먹었으면 직접 대입해서 풀면 되니까. 알겠죠? 그럼 이제 뭐야? 6번이라고 표현된 게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바로 PQR 수열이 있는 거야. PQR 수열. 얘는 이제 각자 드세요. PQR 수열 6번. PAM 플러스 2. 가운데 이렇게 논다라고 보시면 돼. AM 플러스 1은 RAM는 제로. 그럴 때 이때 Q가 PQR 합이 PQR 합이 0되는 패턴이야 라는 거야. 알았죠? 이 PQR 합이 0되는 걸 교과적으로 하고 PQR 합이 0이 아닌 걸 엄마 아빠는 또 교과적이 아닌 걸 그랬다고. 그럼 PQR이 0이 아닐 때는 또 네가 자꾸 저가 싶으면 되게 재밌고 특성화 방정식 나오고 막 그래서 복잡해서 뭐가 있는 걸 막 과시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아니고 0일 때문에 하고 있으니까 되게 편해지긴 한 건데 나오지를 않는다.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다 이렇게 들어. 알았지?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이제 이름은 써놔. 그래도 학원은 짝짓기 기술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붙인 거야. 알파꼴. 알파를 뺐으니까 알파꼴. 짝짓기는 짝을 지니까 짝짓기 기술이라고 하는 거야. PQR. 그럼 이제 유도하는 거. 짝짓기 기술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어떻게 유도했는지도 또 감이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Q가 뭔데? 넘기니까. 이것까지 말고 쉽게. 넘기면 마피 마이너스 R이죠. 맞아요? 그냥 맞아? 넘긴 거야. Q는 마피 마이너스 R. 그러다 집어넣을 거야. PAM 플러스 2는 Q에다가 얘를 곱하는 거야. 곱하면 마피 AM 플러스 1. Q가 이거니까 거기다가 AM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RA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되나요? 왜 짝짓기라고 이름 붙였는지 알겠어? 얘네들은 P를 묶이지. 얘네들은 R을 묶이고 넘기고 정리하면 어떻게 돼? P배의 AM 플러스 2항 빼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선생님 하는 거는 학교 교내 경시 보면 이 정도는 된다 얘기야. 응? 이때 P가 0이야. P가 0이면 이거 무슨 소리 되니? P가 0이면 이거는 AM 플러스 1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Q분의 R 이거 AM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세열? 등비세열 되지? 짝짓기 세열이 안 하잖아. 그러니까 P가 0이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나온다고. AM2 M 플러스 1은 뭐 P분의 R 그리고 AM 플러스 1 빼기 A가 표현된다. 돼요? 공비가 얼마? 항상 공비가 P분의 R이야. 여러분 교재에 잘 체크해서 공비가 P분의 R이 수행된다. P분의 R 공비가 P분의 R을 주치라 이게 공비가 항상 P분의 R이 등비 세열을 이용한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말했던 거를 잘 인지하신 분은 자 복잡하지? 복잡하면 수학에서 치환하는 거야. 이거 BN이라고 잡을 거야. BN. 그럼 이건 뭐가 돼? 이걸 내가 BN이라고 잡으면 여기 N 대신에 뭐인 거야 지금? N 플러스 1이니까 이거 BN 플러스 1이죠. 그럼 BN 플러스 1하면 BN에다가 P분의 R 곱해서 이렇게 표현된 거니까 이거 무슨 셀이야? 공비가 얼마니? P분의 R 등비셀이라고. 그럼 등비셀 일반이 뭔데? BN은 B1 곱하기 공비의 P분의 R의 값은 N-1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근데 BN이 원래 이랬잖아. 또 얘기하는 게 되는 거야. 이게 몇 번째야? 몇 번째? 몇 번째? N번째. 이거 몇 번째? N 플러스 1번째다 이거야. 근데 무슨 셀이라고? 등비셀. 그러니까 등비셀의 N번째. 여기다가 BN 대신에 원위치 시키면 N번째 얘가 BN이라고 지금 치환한 거고 이거 치환했던 거고 그럼 B1은 뭐야? 그러면 여기다가 B1은 잃는 게 B1이니까 A2-A1에 공비 P분의 R에 N-1은 이렇게 표현된다고.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얘기하지. 이게 몇 번째? 이게 N번째. 그럼 초항은 여기다 잃는 거니까 A2-A1. 공비는 P분의 R에 N-1. 등비설의 일반 공식 그대로 집어넣은 거 맞죠? 근데 지금 놓치면 자, 이게 뭐야? 이웃하는 항사이. 차가 변하니 안 변하니? 무슨 세열 돼? 개차 세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차 세열 일반항 분할 공식을 딱 집어넣어 버리면 일반항 분할 공식이 후차적으로 뜬다 얘기야. 그러니까 일반항 분할이 뭔데? 개차 세열 일반항은 초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요걸 N에 관한 식으로 싹 바꾸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A2-A1에 그 다음에 공비는 P분의 R에 K-1 이게 바로 여러분 엄마 아빠들은 배웠던 일반항 분할 공식이 되는 거야. 여러분 교재에 이렇게 공식 써있죠. 알겠나요? 어떤 원리로 얻어졌는지 다시 한번. 자, 짝짓기 수열이다. 그러면 짝짓기 수열을 만약에 자기가 기억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얘랑 짝 두 개가 차로 와. 그래서 얘를 바로 쓸 수 있으면 좋아. 그렇지. 또 N 플러스 1번째하고 N번째도 차로 와. 그래서 짝짓기라고 부르는 거야.
공비는 항상 얼마다? P분의 R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다 그 얘기야. 알았음? 그러면 이게 몇 번째라고 얘들아 다시? 그렇지. 어떤 숫자 앞에 나온 게 그냥 n번째. 그럼 얘는 n 플러스 1번째. 그러니까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n번째는 초항은 있는 거니까 h-a1 공비 P분의 R n-1 쓸 수 있다. 그럼 이제 차가 변하잖아. 무슨 수열? 개차별 이러면서 줄 3번 만에 이렇게 일반항 방식을 쓸 수 있다. 이게 오늘 수업은 이걸 잘 하면 오늘 수업 제대로 들은 거야. n-1 여기는 h-a1 그리고 얘는 P분의 R에 k-1 세 줄 만에 따르륵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다시 뭐라고? 두 이웃한 항사의 차 이웃한 항사의 차 그걸 짝을 지은 거고 공비는 항상 P분의 R 그리고 얘가 몇 번째? n번째. 글쎄 등비된 n번째는 첫 번째는 잃는 거니까 초항 곱하기 공비에 대한 대만 수술 썼더니 차가 변하는 개차수열 개차수열 n번째는 초항 더하기 시그마 이 n에 관한 식을 k로 바꿔서 k는 그때 n-까지 fk라고 취하면 된다 이게 오늘 배웠던 내용들 다 연결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끝나요? 7번 알았어. 뻥친 거야. 잠깐만 이거 하나 되게 간단한 거니까 얘들아 미안해. 됐지? 이거만 하고 진짜 더 이상 없어. 봐봐. 뒤에 넘겨봐. 더 이상 없습니다. 자 분모 항이 몇 개니? 이게 앞에 놈이고 이게 뒤에 놈이야. 그 앞에 놈 뒤에 놈이라고 얘기하는데 분모가 항이 몇 개야? 2개지. 분모가 항이 2개면 엄마가 둘이라니까 열받지. 분모가 항이 2개면 엄마가 둘이라는 뜻이잖아. 열받잖아. 뭐야 돼? 뒤집어야 돼. 그래서 판때기 뒤집어야 된다고 an 플러스 1분의 1은 RA 내용 얘기하는 거야. 기억하라고. Q 더하기 PA 거기 문장 좋잖아. 분수거리가 지금 분모가 항이 2개짜리 나오면 뒤집어야 돼. 그래서 역수 취한다고 돼 있을 거야. 그 역수 취하면 어떻게 바뀝니까 얘네들은? 자 얘네들 앞으로 앞으로 하는데 R분의 Q 그리고 AN분의 1이 될 것이고 이거 이제 엄마가 하나 둘씩 하트를 그리면서 앞으로 하면 된다고. 이렇게 여기 앞으로 하면 얼마야? AN이 지워지니까 R분의 P죠. 이게 무슨 수열입니까? 이게 앞에 놈, 이게 뒤에 놈인데 앞에 놈에다 어떤 숫자 곱하고 숫자 더해서 만들어서 다음 거를 알파꼴이죠.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알파꼴 수열로 진행이 되는 거야. 근데 현행 교과에서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 보기 문제 보세요. 보기 문제처럼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올 텐데 A1은 얼마? 1이야 보고 AN 플러스 1하면 이렇게 2배의 AN 플러스 1분의 AN이라고 돼 있어. 항이 뒤집어야 된다. 뒤집으면 어떻게 돼? A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놈은 뒤집으면 AN분의 그리고 둘이 교합법칙 쓰는 이유는 상수항을 찍으려고. 그러면 AN 플러스 1분의 1은 뭐야? A n분의 1이 될 것이 하트 2가 되죠. 우리가 눈에 알고 있는 수열이 나온다 이게. 이거 몇 번째야? 뒤집히긴 했지만 몇 번째? n번째. 이거 그럼 몇 번째? 취한 안 해주죠? 이걸 bn하고 이걸 bn 플러스 1인 거니까 바로 무슨 수열이라고 알았어? 무슨 수열이야 이거?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수열의 n번째는 그 수열의 n번째 구하는 공식이 뭐야? 초항 더하기 bn이라고 취한하지 않는다 이게야. bn 플러스 1 그냥 초항 더하기 함수에서 하나 뺀 d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뒤집으면 an분의 1 뒤집으면 이거 약분되니까 2 쓴 거야. 이런 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차가 일정하게 표현해서 등차수열을 만든 거니까 오케이 일반항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돼? 초항이 문제가 얼마나 돼 있어?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 1 쓰면 이거 정리하면 2n 이거 마이너스니까 1 빼기 2하면 마1 따라서 일반항이 뭐야? 그럼 물으면 넌 다시 뒤집으면 되는 거야. 이게 일반항이다. 답 나와 있죠. 이 정도의 수준까지만 질문할 수 있다. 하여튼 분모 항이 몇 개면? 2개면? 열받으니까 뭔데? 뒤집으면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아니라 여기 숫자가 1이 아닌 게 나오면 그건 경지가 된 거야. 알았어? 일반항 구하라고 문제 나오면 여기가 3이다라고 돼 있으면 여기가 3대 그럼 AN분의 1이다 몇 대 한 거야? 3배 한 거지. 이 알파꼴이잖아. 그러니까 BN 플러스 1은 3BN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 이제 BN 일반항 구하려면 알파꼴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뒤집으면 되는 거야. 정리하고. 알겠니? 일반항 구하는 거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다. 증명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 수학적, 기납법, 증명법의 일종이다. 근데 수열 같은 문제를 다룰 때 주로 쓰는 방법을 수학적 기납법에 본다. 그럼 여러분이 수화에서 배웠던 증명법 있죠?
귀루법이라는 거 혼동하면 안 돼. 귀루법이라는 것은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점 찾는 거야. 그래서 모순이 생기니까 결론을 부정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게 귀루법이라고. 알았지? 귀루법은 뭐라고 돼? 이제 까먹었으니까. 하지만 기납법은 알아야 돼. 수능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기납법이 뭡니까? 라고 하면 수학적 기납법은 다음과 같은 증명 방법. 그 양식을 깨면 돼, 안 돼? 안 돼, 라는 거야. 그죠? 수학의 증명법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첫째 항에 대해서 내가 증명하기 위한 식이나 부등식, 등식이나 부등식을 증명할 때 쓴단 말이야. 어디 파트에서? 수열 파트에서 이놈들의 증명을 할 때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수학적 기납법이다. 그런데 수열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첫째 항에 대해 성립하는가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첫째 항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립하는지를 보여줘야 돼. 첫째 항에 대해서 성립하는가라는 거는 첫째 항이 성립하는지 증명하고 두 번째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n이 k일 때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시라는 문구를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술형으로도 상당히 잘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학적 기납법 문제는 100% 시험 문제 나오는데 직접 서술하시오라는 시험 문제 아니면 빈칸 뚫어서 빈칸을 추론하는 문제로 출제가 된다. 이게 어떻게든 출제가 되게 돼 있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지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보여주는 증명법. 이걸 바로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k가 몇인지 알아 몰라. k가 무슨 얼마 숫자인지 얼마인지 몰라. 근데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는데 그 다음 번째에 성립하는 걸 내가 만족해서 보여줬어. 그럼 100번째 성립하면 100번째 성립하는 거고 101번째 성립하면 100번째 성립하고 계속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수에 대해서 증명이 끝난다는 거야. 이런 증명법으로 증명하는 게 수학적 기납법인데 여기 언더라인 친 요놈을 빼먹으면 감점이 훅 까인다라는 거야. n이 k일 때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라는 멘트가 꼭 들어가야 된다. 알겠습니까? 직접 선생님이 증명할까? 응? 보여드릴 테니까 잘 봐. 근데 부등식이건 등식이건 간에 증명할 때 주로 나오는 게 뭐야? 그러면 덧셈 아니면 곱셈식이야라는 거. 그럼 덧셈식 아니면 곱셈식이 주로 나오고 덧셈식과 곱셈식이 없는 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구별하면 395쪽에 개념키 1번 덧셈식이죠.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덧셈으로 됐잖아. 그치? 맞아요? 그거 먼저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397번에 3번을 보시면 397번에 3번은 n이 5보다 크나왔을 때 자연수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2의 n승이 뭐보다 n제곱보다 크다임을 증명하는 부등식이죠. 자, n자리에 내가 숫자를 첨가시키면 얘는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더하기와 곱하기야. 다시 여기다 1집어넣으면 2의 1제곱, 2집어넣으면 2의 제곱 2를 2번 곱한다, 3집어넣으면 2의 3제곱, 2를 3곱하다 곱하기가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곱하기. 선생님이 여기 덧셈 뺄셈이라고 곱하기 덧셈이나 곱셈식이라고 얘기한 게 이게 곱셈식이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했다고. 알았죠? 풀기는 2번 보세요. 풀기는 2면 덧셈식이야 곱셈식이야? 쉬워. 덧셈식이죠. 덧셈식이다. 이게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얘부터 먼저 증명하겠습니다. 곱셈식. 증명한다. 자, n이 몇 이상이라고 했어? 5 이상. 그 선생님 분명히 뭐랬죠? 첫 번째 항에 성립한다라고 표현했어. 여러분 교재 394쪽을 보면 394쪽에서는 그게 말이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게 있어요. 394쪽에 박스 안에 보시면 n이 1일 때 P에 성립한다. 1이 제일 처음에 한가 봐.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을 보세요. 두 번째. n이 몇 이상일 때? m 이상일 때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몇부터 시작하는 거야? m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PM이 이게 바로 첫 번째 항이 된다. 얘기하는 거야. n이 m일 때 성립한다는 말이 n이 m일 때가 제일 첫 번째니까 그 선생님이 첫 번째 항이라고 얘기한 거야. 두 가지 다 아우러서. 모든 자연수 그러면 n은 1부터니까 P1이 참일 때라는 걸 보이지만 n이 m 이상일 때는 m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m이 초항이라고. m이 첫 번째 항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항이라는 말을 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 박스 안에 있는 거 P1이 n이 1일 때 그 다음에 n이 m일 때 나는 두 가지를 구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첫째 항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시작 번호가 그게 첫째 항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밑줄처럼 시기를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 멘트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n이 k일 때. 그걸 반복하면 마플에서의 주황스크시가 보일 거야.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조사한다라는 게 이게 무한루트 개념이라고. 끝없이 모든 수열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뭔가 194쪽에 마플에서 중간에 도미노 현상 얘기하고 연쇄적으로 그 말이고 무한루트를 얘기하는 거다. 단가 증명. 자, 습관 먼저 보세요. 증명하래라는 거 프로브에 넣으세요. 프로프를 쓰면 이게 증명이라는 뜻인데 자, 첫 번째 n이 몇일 때? 제일 처음 되는 게 얼마나? 5일 때. 그러니까 n이 5일 때 성립하는지 조사하겠다 이게. n이 5일 때 증명하는 방법은 당연합니다. 자, 등식이 주어져 있거나 부등식이 주어질 때는 좌변과 우변이 있으니까 증명법은 똑같이 이렇게 푸면 돼. 좌변은 뭐야? 좌변은 2의 몇 승? 5승. 그래서 30이라고 쓰면 돼요.
문제가 어떻게 형태가 되어 있든 간에 여러분 좌변 따라 우변 따라 꼭 쓰세요. 그럼 우변은 뭡니까? 우변은 5의 제곱이죠. 얼마입니까? 25죠. 누가 더 커요? 30이 더 크죠. 따라서 n이 5일 때 뭐라? 성립한다. 이게 첫 번째 때 성립하는 걸 보여준 거야. 얘는 성립한다 라고 썼습니다. 알겠죠? 성립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n이 5일 때 k일 때 성립한다고 뭐? 가정하면 그 멘트를 빼먹으면 되는데 안 된다. 두 번째는 얘는 n이 k일 때 근데 k가 얼마 이상해야 돼? 5 이상이 된다는 걸 써먹어야 돼. 이것도 빼먹으면 카톡의 감점. 알았죠? n이 5 이상이 k일 때 성립한다고 뭐? 주어진 부등식이 얘는 부등식이었으니까 주어진 부등식이라고 표현할 거야.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뭐? 가정하면 2의 대신 k 보는 거야. 2의 k제곱은 k제곱보다 크다 이거 성립하는 거죠. 이걸 마무리해서 쓴다 이거. n 대신에 뭐 쓴 거야? n 대신에 뭐 왔을 때? k가 왔을 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분식을 k에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써준다.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라고 결론이? 이건 지울게. 자, n이 몇일 때 구해야 돼?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주어진 부등식이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멘트를 꼭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n이 k 플러스 1일 때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말은 거꾸로 잘 이해하시면 돼. n에 뭐 왔을 때 k 플러스 1이 왔을 때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 보여주면 되잖아. 이게 나오면 따라서 치울 수 있죠. 이 말은 2의 k승이 2의 k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곱하기 원리잖아. 양변에 2를 더해 곱해. 그 말을 또 안 쓰면 안 된다. 양변에 2를 뭐하면? 곱하면. 그러니까 더하기 해야 될지 곱하기 해야 될지 원리를 거센 고센으로 구분해서 푼다 얘기야. 양변에 2 곱하면 어떻게 돼요? 2에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k 플러스 1승은 크다. 2k제곱보다 표현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근데 마무리가 뭐라고? 얘라고. 목적이 여기라고. 그러면 결론은 뭐라고 쓰면 돼? 바로 써. k 플러스 1제곱보다 크다. 그럼 얘가 이거보다 커 안 커? 크다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돼. 알았어? 그럼 이제 여기서 얘가 이거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는데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걸 시간 지체할 필요는 없어. 그냥 바로 다시 2의 k 플러스니까 n 대신에 k 플러스 좌변 떴어 안 떴어? 우변도 k 플러스만 뜨면 되잖아. 그러니까 k 플러스를 등장시켜야 되는데 양변에 2 곱하면 여기 2k제곱이잖아. 그런데 얘가 좌변식이니까 우변식 그냥 바로 얘보다 크다라고 써버리면 이놈이 증명이 되죠. 여러분은 이 과정을 보일 필요가 있고 없다? 없다. 당연한 거니까. 알았어? 그 당연한 걸 왜 안 보이냐고 점수 까는 1점 까는 선생님이 있기도 하지만 보일 필요가 없다. 왜? 보이고 싶으면 얘가 부여 설명하면 돼. 빼기 k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은 정리 때리면 k제곱 지워지고 2k제곱이니까 얘는 곱한 거 2배 한 거 마이너스 2k가 될 것이고 얘는 빼기 1배 할 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판단하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k로 묶었을 때 k 곱하기 k 마이너스 2에 빼기 1가 맞아요? 근데 k가 몇 이상이라고? 그래서 2만을 빼먹으면 안 돼요. k가 5 이상이래. 5 이상이고 이거는 k 50원이면 3 이상이지? 얘는 얼마 이상이야? 15 이상이라고. 15 이상이 이렇게 쓰니까 얘는 양수야 없냐? 양수다니까. 그래서 얘가 얘보다 커라는 거야. 그럼 부연 설명은 안 해도 된다 이거. 원래 까면 안 돼. 근데 까는 선생님이 있다고 이거. 그럼 그냥 써놓고 보여주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n k 플러스 성립한다 라고 끝내면 됩니다. 얘와 얘가 보였으니까 n 대신에 k 플러스가 왔어. n 대신에 k 플러스가 왔어. 그러니까 n 대신에 k 플러스가 왔으니까 n k 플러스에도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마무리 지어주면 된다 이게. 알겠죠? 자, 그 밑에 한 문제 813번이 단골로 나오는 출제 문제니까 813번 문제를 한 번 더 푼다. 813번 문제. 아니 813번이 아니라 815번. 815번이 단골로 나오니까 815번은 h가 뭐보다 크다. 양수. 그리고 n이 얼마 이상? 그러니까 얘는 2부터가 첫 번째 카운트야. 첫째야. 그럴 때 주어진 부등식이 뭐야? 그러면 1 플러스 h에 대한 n제곱이 크다. 1 플러스 nh보다 라고 증명하래. 맞죠? 곱하기 원리야, 더하기 원리야. 내가 n자리에다 수를 집어넣는 게 수열이라며. 그럼 1승, 2승, 3승, 4승 바뀌니까 곱하기 원리지? 그 양변에 곱한다. 그런 말을 쓸 거라고 나중에. 그럼 갑니다. 증명은 뭡니까? 그러면 n이 몇일 때부터? n이 1일 때라고 써놓고 뭐라고 쓸까? 좌변은 1 플러스 h 뭐? 제곱 전개들해야 되겠죠? 1 플러스 2h 플러스 h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변은 n 대신 2 집어넣으면 1 플러스 h지. 그럼 여러분 이제 확인되죠? 1 플러스 h에다가 똑같은 애가 양수 제곱을 더했으니까 좌변이 커 우변이니까 좌변이 크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 이거. 그래서 그걸 써주면 되고 안 써도 되고 좌변이 h제곱이니까 알았어? 그래서 써주고 싶으면 1 플러스 h 플러스 그 다음에 h제곱이 1 플러스 h보다 크다 이므로 n이 몇일 때? a일 때 1일 때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문구가 뭐라고? n이 k일 때 쓰면서 k는 몇 이상? 2 이상. 쟤는 범위가 있으니까 k 2일 때 뭐라고?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성격이 나왔어? 중성가요? 이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써야 돼. n이 k일 때 1 플러스 h에 대한 k승이 크다. 1 플러스 kh다. 라고 마무리 한번 쓴다고. 분식을 한 번 더 쓴다. n 대신에 k 집어넣지. 그럼 이제 우리가 보여준 게 뭐야? 맞아. 그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대로 똑같이 했는데 밑에 따라서 n이 뭐일 때 k 플러스 1일 때 뭐 한다? 주어진 주, 무, 성립한다. 라고 쓰면 된다고. 알았죠? 그럼 이제 보여야 되잖아. 그 밑줄이 보여야 돼. 1 플러스 h에 대한 거 레슨. n 대신에 뭐 했을 때? k 플러스 1 할 때. 그 다음에 크다. n 대신에 뭐 했을 때? 1 플러스 k 플러스 1 h. 역추적하면 더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돼? 이제 얘가 얘로 바뀌려면 하나 더 들었잖아. 그럼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양변에 뭐 한다? 양변에 1 플러스 h를 뭐하면? 곱하면 이란 말이야. 그를 꼭 쓴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려면 얘를 미리 써놓고 생각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성립하는 시간에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하면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제곱은 여기 1 플러스 h 곱한 걸 쓰는 거야. 1 플러스 h에 그 다음에 1 플러스 kh. 자 이제 볼 거 없다. 바로 붙이겠지. 여기 좌변에는 n 대신에 k 플러스 1 떴으니까 우변도 n 대신에 뭐? k 플러스 온 거를 얘는 k 플러스 1 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1 플러스 k 플러스 1 h라고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돼. 그래서 얘, 처음 얘는 얘보다 크다라고 하면 n 대신에 k 플러스 1 n 대신에 k 플러스 1. 그럼 이제 거기에 침침하시면 이건 뭐하면 돼? 보여주면 되는 거야. 누가 전개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개한 거. 그러니까 그래서 보여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전개 보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전개 봐봐. 플러스 KH 플러스 H KH 플러스 H 플러스 뭐나? KH 제곱이 나오죠. 보입니까? 이거는 전개하면 뭐나? 1 플러스 KH 플러스 H가 나오죠. 됐습니까? 누가 더 커? 1 플러스 KH 플러스 H가 커. 1 플러스 KH 플러스에다가 KH 제곱 양수를 더한 게 커. 이게 크다라는 게 보여진다 이게. 이 안에 그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바로 써도 된다고. 몰라요? 라고 따지면 된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까먹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는 항이라도 할 수 있어. 그냥 이거 점수 왜 깎아요? 라고. 근데 이거는 빼먹으면 점수 왜 깎아요? 라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제한 조건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방법으로 정리하는 게 무슨법? 수학적? 기능법이야. 그럼 이제 곱하기를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더하기 논리를 한번 풀어볼 거야. 그럼 여러분이 페이지 몇 페이지? 앞에 395쪽을 보면 제곱수의 합관 공식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세제곱수의 합관 공식이 나왔죠. 개념 익힌 문제는 제곱식의 합하는 거고 자연수 제곱이야. P제곱, 시그마 P제곱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개념 익히는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땡땡땡 해서 이게 n제곱까지 더하면 이 공식이 뭐라고 했지? 제곱수야. 6분의 n 플러스 1 2배 더하기 1 2n 플러스 2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맞죠? 그죠? 이거 선생님 증명해드렸지. k 플러스 2의 3제곱에다가 k 3제곱을 뺀 것이 뭐가 나온지를 체크해서 얘는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 나올 텐데 여기다가 1부터 집어넣어서 편백끼리 다음에 이렇게 지워져서 이 공식을 만들었다라고 증명했는데 수학적 기납법을 증명한다 이게. 알았죠? 그럼 뭐야? 얘는 모든 자연수 대칭한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n이 1일 때 자, 이 말이 우리가 뭐야? 1제곱부터 n제곱까지 더한 거야. 근데 n1이면 1제곱에서 끝나죠. 좌변은 뭐야? 그럼 1제곱. 그러면 1. 우변은 뭐야? n제곱이 1제곱이니까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니까 3. 이렇게 편해서 6분의 2니까 1. 좌변과 우변 같다 같다? 같다.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한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여기 범위 없으니까 n이 k일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오케이? 등식이니까 등식. 그러면 이제 얘는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분식 n 대신에 k를 집어넣은 걸 한 번 더 써주고 들어간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2 성립한다. 됐습니까? 그럼 결론이 뭐라고? 여기 n 대신에 뭐 왔을 때? n 대신에 뭐 왔을 때? 그렇지. 결론이 n이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한다라는 걸 보이는 거니까 이때도 성립한다.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론이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땡땡땡 찍어서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끝나야 돼요. n 대신에 k 플러스 1 제곱 왔어.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6분의 n 대신에 k 플러스 1 썼을 때 거꾸로 이렇게 선택해서 맞추면 된다고. k 플러스 2에다가 여기다 2배 더하기라면 2배 2k 플러스 2 2k 플러스 1에다 1 더하니까 2k 플러스 3이다라고 하면 이제 증명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뭐 넣어야 돼? 양변에 k 중에서 이걸 곱하려면 뭘 더해야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양변에 덧셈한다. 그 얘기한 거야. 아까는 곱했지.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뭐하면? 더하면이라고 말을 해서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땡땡땡 k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은 여기다가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그 다음 더하기 뭐라고? k 플러스 1 제곱이다. 그럼 이제 뭐야? 이거 정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제 좌변에 k 플러스 1 제곱 맞잖아. 그럼 여기 이 옆에다가 얘 k 플러스 1일 때 이 n 대신에 k 플러스 1이 좌변에 왔으니까 우변에도
K 플러스 2 왔을 때는 그냥 쓰면 돼라는 거야. K 플러스 2 그리고 이 K 플러스 3 우리가 구해낸 결론이 이거니까. 그래서 얘는 얘랑 같다. 그래서 얘는 K 플러스 2때 성립한다. 여러분 이거랑 이게 같은 거 보여줄 필요가 없다. 알잖아요. 같은 거라고. 알았어? 통분해 봅니다. 보이고 싶으면 찍지 마시고는 6분의 K 플러스 1 그 다음에 2K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얘는 6분의 6K 플러스 1이 되고 이거 공통인수가 6분의 K 플러스를 공통 묶을 수 있지. 6분의 K 플러스 1, 6분의 K 플러스 1. 그럼 묶어내면 남는 게 뭐야? K 곱하기 분배하자. 몇 K 제곱? 2K 제곱 플러스 K가 나올 것이고 여기는 분명히 K 플러스 1이 남으니까 K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맞습니까? 6은 남는 K니까 6K 플러스 1이 되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얘는 정리하면 이렇게 하다가 실수할까봐 하지 말라는 거야. 보이다가 시간도 잡아먹고. 그럼 정리하면 2K 제곱에 플러스 7K 플러스 나와 6 나온다고. 이걸 인수분해하면 K 곱하기 2K 여기 2, 3 둘 다 뿔뿔 그래야지 3K, 4K, 7K 나온다고. 그게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이다라고 된다 그 얘기야. 알잖아요 뭐 된다고. 알아서 통보 못해요 라고 따질 수 있잖아. 통보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안 썼을 뿐이죠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알았죠? 그러니까 안 쓰고 바로 마무리 짓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박스 안에 913번 문제 이제 다 했어. 1제곱 더하기 1, 3제곱 더하기 2, 3제곱 더하기 3, 3제곱 더하기 n 3제곱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다. 이거 시그마 p 3제곱 공식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가에 들어갈 내용이 뭡니까? 안 읽어도 알 수 있다고.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하면 맞아요? 그럼 나는 나 바보이가 아닌 이상 그 나가 밑에 거랑 같대 안 같대? 그러니까 나에 들어갈 건 k 플러스 2죠? 빈칸 추론하는 거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빈칸 추론하는 거에서 90%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 안 돼. 나머지 10%만 졸라 어려운 거야. 그 뒤에 터프에 깔려 있는 거야. 알았죠? 나머지는 이거 등식 전후관계를 추론하면 되는 거야. 전후관계를 보면 되는 거야. 등식의 전후관계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형적인 문제가 지금 395번의 그 문제 395페이지 813번처럼 4분의 K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곱하기 나가 틀리면 안 된다고.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까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틀리면 돼? 이거 제곱하면 4지. 이거 제곱하면 이거지. 근데 이거 제곱이 이거다. 이거 사람 볼까? 나는 K 플러스 2 제곱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게 등식 전관계를 따진다.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야? 생략된 식을 뭐 하는 거지? 빈칸 추론하는 문제 나머지 10%는 빈칸 생략된 식을 추론하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거야. 등식에 전관계가 없어. 이걸 여러분이 추론하는 게 제일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알았죠? 여러분 수능에서 보면 빈칸 추론하는 문제는 100% 출제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세요. 지금 교과에 맡겨서 수원, 수투에다가 선택 과목을 빠졌어요. 그치? 이 선택 과목이 확통, 그 다음에 기하, 그 다음 미적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저희가 확통을 선택하신 분은 요즘 수능의 추세. 빈칸 추론이 옛날 엄마 아빠 때는 100% 이 수열에서 나와. 응? 근데 지금 추세는 확률과 통계에서 조합, 컴비네이션 거기 빈칸 뚫는 기호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수원, 수투에다가 합통을 선택하신 분은 그냥 빈칸 추론 문제는 확률과 통계 조합, 기호 이용한 식에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수원, 수투 확률이 아니라 기하나 미적을 선택하신 분은 박스 안에 추론하는 게 이 수열에서 나올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커.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은 수열에서 빈칸 추론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 안 됐다? 됐다는 얘기야 안 됐다는 얘기야? 안 됐다는 얘기지. 말이 안 어려워? 그러니까 합통에서 출제가 됐으니까 수능 문제에서. 근데 선택가로 발견했으니까 이거 안 선택하는 애들은 확률 문제가 나오지 않을 테니까 수원 파트에 이 지금 빈칸 추론하는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한 거야.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 오케이? 이게 안 하면 확률 선택하는 애들은 그냥 확률 나중에 그때 빈칸 추론하는 문제를 파면 되고 또 자기가 뭘 결정할지 정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396쪽에 빈칸 추론하는 거 그냥 콧방귀 끼는 거지. 왜? 등식이 많네. 814번 문제 등식 많지? 등식 이어져 있잖아. 틀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게. 알았죠? 됐나요? 넘기세요. 그러면 이제 끝났죠.